안녕하십니까. 헤드워크 주재현입니다. 저는 성수동에서 머리 깎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파마 없이 오로지 공드린 커트와 30초 내에 간단한 손질로 누구나 쉽게 안정적인 모양을 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블로그에서 키보드 파이팅으로 찾아뵙다가 영상으로서는 처음 인사드립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기 싫었습니다만 또 별로라고 안 올리면 영원히 시작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올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끝까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를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고 아무렇게나 해달라고 하는 친구, 저의 특별한 감각으로 알아서 어울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베토벤 머리를 하고 있군요. 일단 냅다 잘라봅시다. 싹둑싹둑싹둑싹둑. 원래는 자르기 전에 계획을 하고 잘라야 합니다. 친구 머리라 아무 계획 없이 시작해서 그런지 뭐가 안 떠오릅니다. 뭔가 애매합니다. 뭔가 예술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디자이너는 일반인보다 더 나은 것을 추천해주는 능력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엄청난 더벅머리에서 그나마 사람 구실할 정도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낫기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스타일 중에 가장 나은 스타일을 만드는 건 일반인이나 디자이너나 도찐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잘 모릅니다. 직접 해봐야 압니다. 이거 보십시오. 앞머리가 이렇게 쩍쩍 많이도 갈라질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발생하는 이런 예기치 못한 뻗침 같은 변수들도 사실 닥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조금 무책임하게 들리시죠? 잘하는 사람일수록 단 한 번에 가장 괜찮은 스타일로 만들어줄 확률은 당연히 더 높겠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여러 번 봐야 뭐가 제일 나은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잘하는 사람들도 그날 처음 본 사람한테 항상 가장 나은 것을 한 번에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어떡할지 생각해봤는데 갈라지는 거 고려해서 가르마를 두고 스타일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계속 베토벤 머리 하면서 가르고 다녔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머리는 그냥 싹 다 잘라버리는 게 답입니다. 제가 괜히 항상 짧은 머리만 권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가 떠요, 위에가 가라앉아요, 머리가 곱슬이에요, 지저분해요, 머리가 갈라져요. 지금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모든 문제들은 짧게 자름으로써 싹 다 해결됩니다. 짧게 하면 안 어울리신다고요? 어울리게 자르면 다 어울립니다. 본인이 어색할 뿐이죠. 오히려 짧은 머리는 형태를 조절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어울리는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어울림이라는 것은 정확히 뭘 말하는 것일까요? 어울림이라는 것은 이질감 없이 자연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일 테고,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세상에 원래 스스로 존재했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한 듯한 모양 말고 원래 그런 것 같은 그 사람과 잘 섞이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는 어울리는 어떤 모양이 따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울리게 만들기 위한 일정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만 잘 지켜주면 어떤 스타일이든지 어울릴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연출됩니다. 머리를 잘 자르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법칙들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하나 해설하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만들기란 생각보다 쉽습니다. 디자이너는 그럼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울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디자이너가 어울리는 스타일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손님의 여자친구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괜찮은 스타일을 만들어줘도 결국 본인 취향과 어긋나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학적으로 아무리 어울리게 만들어줘도 어울림이라는 것은 손님의 취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어울리게 해주세요, 모든 걸 맡길게요 라는 사람들에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맘대로 할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앞머리 짧게 해서 올리는 스타일로 자를 겁니다. 하면 100% 확률로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거 B 하실래요? 하면 200% 확률로 그것도 싫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친구한테 뭐 먹을래? 오빠 먹고 싶은 거? 파스타 먹을래? 아니 그건 싫어.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제 귀에는 어울리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제 취향을 맞춰보세요 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건 손님이건 상관없이 구석에 몰아놓고 하고 싶은 거 말할 때까지 스무고개를 시킵니다. 그럼 100% 누구나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원하는 게 없는 손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색해서 말을 못할 뿐이죠. 진짜로 오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틀이 있어야 뭘 만들던가 말던가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디자이너 취향대로 100% 맡길 게 아니라면, 나중에 딴말할 게 아니라면, 앞머리를 올릴 건지 내릴 건지, 내릴 거라면 어디까지 내리고 싶은지, 옆을 하얗게 하고 싶은지, 까맣게 하고 싶은지, 기본적인 틀이라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어울리도록 모양을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본인의 취향과 손질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미학적으로라도 괜찮게 해놓으면 그냥 내 취향이랑 벗어나서 조금 어색할 뿐이지 막 이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물의 생김새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색, 질감, 모양으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색, 질감, 모양의 차이에 따라 비로소 A 사물은 A처럼 보이는 것이고 B 사물은 B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헤어스타일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울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는 부분은 세 가지 중에서 바로 모양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하는 바리깡질은 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봤을 때의 옆머리 각도와 옆에서 봤을 때의 뒤통수의 각도에 따라서 헤어스타일 모양의 70%가 정해집니다. 왜 70%냐면 정수리부터 이마 들어간 곳까지 선을 그었을 때 그 윗부분이 윗머리이고 아랫부분이 옆머리, 뒷머리인데 옆머리, 뒷머리가 전체의 70% 정도 됩니다. 윗머리는 나머지 30%이고 모양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옆뒷머리를 어떤 각도로 깎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커트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겁나 대충 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충 깎은 게 맞고요. 바탕만 잡은 겁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사이즈를 만들어주고 옆머리 각도는 얼굴 선과 잘 어우러지는지, 뒤통수 각도는 이 사람의 평균적인 척추의 각도나 얼굴 옆면의 형태와 잘 어우러지는지 전체적인 균형을 잘 가늠해줍니다. 여기서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바탕을 잘 잡았으면 세부 조정을 해줍니다. 뒤통수 각도의 스펙트럼을 넓게 쓰려면 맨 아랫부분은 짧게 깎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남기면 뒤통수 각도의 스펙트럼을 넓게 쓰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높은 뒤통수 각도를 만드느라 하얀 부분이 높게 시작되는데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높게 하얗게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까맣기로 옆을 밀든 간에 최초의 뒤통수가 시작되는 목덜미 부분은 빵미리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 뒤통수 각도를 더 볼록하게도 더 타이트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 모든 바리깡질은 세로나 대각선으로 해주어야 각 탭마다의 연결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양손을 다 쓰는 게 낫습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바리깡의 궤도를 절제시키기 위해서 받침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깡을 가로로 잡고 허공에 위로 던지는 식은 가까이서 봤을 때 탭 길이에 겹침이 남기도 하고 뒤집어진 곡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움직이는 손님에게는 꽤나 불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성인 ADHD 장애가 늘어남으로써 머리 자를 때 가만히 있는 손님들이 손에 꼽기도 하고 여기에 밤마다 삼겹살에 화요 41도로 몸을 적시는 저 같은 고도의 수선증 환자가 컬래보레이션 되면 매우 볼만한 헤어스타일이 연출되니까 반드시 바리깡질은 양손으로 받침대를 만들어주며 안정적으로 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까 바탕을 만들 때보다 탭 간격을 더 촘촘하게 쓰면서 계단 지는 곳 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세부 조정 중입니다.
여기 튀어나온 부분들 보이시죠? 이놈들을 깎아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울퉁불퉁합니다. 아까 윗머리를 대충 사이즈만 보느라 덩어리만 걷어냈으니까 다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끝은 뾰족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하게 뾰족하든 깊게 뾰족하든 취향에 따르는 건데 하여튼 일자로 뚝뚝 자르면 안 됩니다. 일자로 뚝뚝 자르는 건 취향이 아닙니다. 윗머리에 가위 자국이 남아있고 뚝뚝 끊긴 듯한 무게감이 느껴지고 스타일링 제품을 발랐을 때 잘 떡지고 뭉친다면 일자로 뚝뚝 잘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트하고 난 후에 일주일 이상 지나야 비로소 자리를 잡고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이유는 뭉툭했던 끝이 뾰족해져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목표로 하는 스타일이 아무리 깔끔한 스타일이라도 미세하게나마 뾰족하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윗머리를 뚝뚝 일자로 자르는 것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자로 자른다고 깔끔한 스타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자로 뚝뚝 자르는 게 결론적으로 더 지저분하고 전혀 깔끔하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의 질감을 만들어 줍시다. 헤어스타일의 표면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감촉을 질감이라고 합니다. 시각적인 감촉이기 때문에 말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설명하기는 그렇고 이따 완성샷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대충 적당히 스파이키하게 빽빽해 보이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상상하고 있는 원하는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군데군데를 빵꾸를 내주는 느낌으로 한 가닥씩 질감 처리를 해줍니다. 모량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건드리지 않고 끝부분만 건드려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쓸어가면서 모량은 균일한지 뭉침이 없는지 잘 체크해줍니다. 가닥가닥 잡힌 균일한 질감은 왁스를 일일이 꼬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커트할 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무거나 발라도 알아서 균일하게 연출이 됩니다. 지저분한 스타일과 지저분하지만 예쁜 스타일의 차이는 뭘까요? 지저분한 스타일은 질감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발이 어디는 뭉쳐있고 어디는 퍼져 있습니다. 지저분하지만 예쁜 스타일은 질감이 균일합니다. 아까 탭으로 만들어 놓은 밑부분과 잘 다듬어 놓은 윗머리를 매끄러운 각도로 연결해 줍니다. 항상 바리깡을 사용할 때는 찔끔찔끔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리깡은 한 번에 넓은 면적을 직선으로 쭉 없애버리기에 아주 딱 좋은 도구인데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전 각도에서 매끄럽게 둥글게 만들기에는 썩 적합한 행동이 아닙니다. 한 번 직선으로 없애버린 부분은 다시 둥글게 만들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이렇게 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왼손은 두상에 확실하게 받쳐주고 빗이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참고 합니다. 그래야 매끄럽고 깔끔한 면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매끄럽지 않고 튀어나와 있죠. 이를 저는 눈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없애줍시다.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리깡질은 뇌가 면과 마주보고 행합니다. 면과 마주보는 자세에서는 하얗고 까맣고의 명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매끄러운 두상이라면 명암을 제대로 만들어 주었을 때 선도 제대로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사람은 명암은 맞는데 두상이 매끄럽지 못해서 선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마주보는 면에서는 이 눈사람을 수정하기에는 명암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리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움직이면서 체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사람을 맞춰서 없애주면 또 명암이 달라지는데 그럼 이걸 어떡하나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눈사람은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집니다. 이걸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측면에서 바라보면서 가위로 없애주는 겁니다. 가위는 바리깡보다 잘리는 면이 기니까 세로로 매끄러운 긴 선을 한 번에 만들어주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눈사람을 없애기는 했는데 없앴다는 증거를 못 찍었습니다. 이 친구가 산 증인이니까 믿어주십시오. 미쳐놓으신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을 깎아줍니다. 전각도에서 돌면서 보면서 모든 면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트리밍은 적당히 해줍니다. 너무 적극적인 트리밍은 그날만 깔끔하고 하루만 지나도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집에서 칼 같은 라인으로 관리하기에는 매우 귀찮고 어렵습니다. 원래의 아웃라인을 존중하면서 원래 모양을 방해하는 것들만 깎아내줍니다.
스타일링을 해봅시다. 냅다 대충 말립니다. 어디를 누르고 어디를 띄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머리만 잘 불어서 올려주고 그냥 대충 말립니다. 뭔가 누르거나 띄우거나 조작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덜 잘라서 그런 겁니다. 왁스는 씹던 것만큼 가운데 손가락으로 퍼줍니다. 없어질 때까지 잘 비벼주고 주물주물 골고루 뿌리부터 끝까지 옆머리, 앞머리, 윗머리, 뒷머리 다른 방향에서 구석구석 안 발린 데 없이 얼굴에 로션 바르듯이 골고루 발라줍니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질감 처리하면서 설명했듯이 가닥가닥 꼰다고 질감이 연출되는 게 아닙니다. 질감 처리를 잘 해주면 이렇게 골고루 바르기만 해줘도 질감이 잘 연출됩니다. 손질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 놓은 모양에다가 양념 살짝 치는 것뿐입니다. 원래 별로 할 게 없어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헝클어뜨리는 스타일은 머리가 일로 뻗치든 절로 뻗치든 어디로 뻗쳐도 나름대로의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대충 손질해도 보기가 좋고 어떻게 만져도 보기가 좋습니다. 손질이 정말 쉬워요.